자,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,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거의 다 성격이 안 좋습니다.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 함부로 행동합니다.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가진 거 없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? 쉽게 말해서 가난하다는 거죠. 뭐 가난한 사람들 전부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. 나쁜 사람 볼 수는 없어. 좋은 사람도 있어. 근데 좋은 사람 비중이 적어요. 가난하면 사실 착하기 힘듭니다. 착한 그렇습니다. 왠지 아세요? 자신들이 힘들면 사람이 그 이미지를 챙기기 힘들어요. 여러분 그런 말도 있잖아요. 옛말 중에 고깔에서 임신 난다고. 예. 그러니까 가진 게 많아서도 마음이 넉넉하고 가진 게 없을수록 마음이 불안하고 안 좋다. 예. 저는 그 말 인정하거든요.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뭐 정서가 불안한 사람들이 많아요.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. 자산이 없다 보니까 어디를 터나갈지 몰라요. 지금 사람들이 뭔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막상 자산 얼마 없어. 순자산 얼마 없습니다. 지금 요즘 보면 사람들이 뭐 때문에 힘들어요? 물가 비싸니까 힘든 것도 있지만 모아놓은 돈이 없다 보니까 경제가 안 좋아졌을 시에 이제 자신들이 견디기 힘들 거란 그 불안감이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감정적이고 굉장히 나이 서 있습니다. 제가 방송을 하다가도 좀 굉장히 나이 선 사람들 좀 보이거든요. 예전에 비해서. 확실히 보니까 사람들이 좀 여유가 없구나. 마음의 여유가 없구나.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통장에 돈이 많이 없구나. 빚이 많구나. 빚 갚기 힘들거나 이런 식으로 비춰집니다. 점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냐면 돈 없는 사람은 점점 돈을 가지기 힘들고 빚 있는 사람은 점점 빚 갚기 힘들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. 그럼 그런 사람들이 성격이 좋을까요? 성격이 좋을 리가 없어요, 여러분. 뭐 이전에 성격이 좋았다 하더라도 사람이 뭔가 돈이 없고 형편이 안 좋으면 멘탈이 깨져나갑니다. 그럼 왜 돈이 없는데 멘탈이 깨져나가는 걸까요? 이렇게 생각하면 돼. 내가 돈이 없다는 거는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권이 침해받는다는 얘기예요. 일단 돈이 없으면 내가 나가는 이제 월세 같은 거 못 내겠죠. 압박을 받겠죠, 여러분. 집주인한테. 그리고 공과금도 제때 못 내겠죠. 그리고 하루하루 이제 버티기 힘들겠죠. 그런 시간이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? 사람이 굉장히 좀 마음이 불안하고 성격이 날카로워집니다. 이성도 많이 쓰게 되고. 더욱이 지금 대한민국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. 제가 봐도 많아졌습니다. 제 방송에 어그로 끄는 사람들, 헛소리하는 사람 대부분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. 그리고 그런 돈 없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것이 인터넷 커뮤니티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뭔가 극단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. 뭐 대한민국 망했으면 좋겠다. 뭐 대한민국 소멸한다. 대한민국 소멸하지 않습니다. 단지 돈 없는 사람들이 버티기 힘들 뿐이에요. 앞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외모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이 자산이 있냐 없냐 이걸 사람 많이 판별할 겁니다. 저 사람이 기본적으로 앞가림을 하는 사람이냐, 직장을 꾸준하게 다니는 사람이냐, 빚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, 자산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많이 따질 겁니다. 결혼 시장에도 많이 따질 테고 치우기로 따지게 될 겁니다. 왜냐? 이게 앞으로 중요해지기 때문에. 왜 중요하냐? 앞으로 돈 없고 뭔가 이제 자본적으로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돌발 이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경계할 수밖에 없어요. 여러분 보통 경기가 안 좋아지고 좀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범죄가 많이 일어나요. 범죄. 원래 범죄는 계속 일어났지만 좀 안 좋은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요. 강력 범죄 같은 거. 절도, 강도, 사기, 배임, 횡령. 다른 강력 범죄도 벌어집니다. 보통 대부분 뭔가 돈이나 좀 재정적으로 없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예요. 여러분 예전에 은행 강도 같은 거 아시죠? 은행 강도. 예전에 많았죠. IMF 때. 왜 많았을까? 그 은행 강도 나중에 잡히잖아요. 잡혀가지고 이제 기자가 인터뷰하면 뭐라 그래요? 왜 이런 일이 저질렀습니까? 하면 집에 빚이 많은데 도저히 내 능력 갚을 수 없어가지고 이런 짓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. 아니면 뭐 내가 사채빚이 많은데
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가지고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. 보통 이런 거잖아요, 여러분. 그럼 앞으로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한 사람들은 범죄에 손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. 물론 안 손댄 사람도 있겠지만. 왜냐, 이 빚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안 갚으면 계속 압박이 들어옵니다. 압박이 계속 들어오면 정신을 가누기 힘들어요. 정상적인 생각이 힘듭니다. 잠도 제때 못 자게 돼.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분들 보면 얼굴 색이 안 좋아요. 마음고생 많이 해가지고. 그리고 정신이 뭔가 어디 좀 마시가 있어요, 이게.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. 여러분, 이 빚이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, 빚이 제때 못 갚게 되면 사람 못 만나요, 여러분. 밖에 못 나가. 사람들 다 멀리해. 아니,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. 자기가 진 빚도 제대로 못 갚고 추심받는 사람 누가 좋아해, 이거를. 아무리 취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 아까인도 못하고 채무도 제때 못 갚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냐고요. 그런 사람이 나한테 어떤 행동할지 모르는데. 그래서 돈이 없으면 뭐든 안 되는 거야, 뭐든. 일도 안 되고 사는 것도 힘들고 사람관계도 안 좋고 직장 구하기 힘들고. 그럼 어떻게 돼? 성격이 파탄날 수밖에. 뭐 뜻대로 되는 게 없잖아.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 다 돈이잖아요. 돈이 없다는 건 그냥 돈을 할 수 있는 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?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누리는 것들 다 돈이지 않습니까?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진 게 없으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. 그럼 계속 이제 압박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. 그럼 와중에 어떻게 성격까지 좋아집니까? 성격이 어떻게 좋을 수가 있죠? 성격이 좋은 게 이상한 거 아니야? 사람이라는 게 그래. 궁지에 몰리면요, 어떤 사람이든 간에 뭔가 핀치에 몰리면 어떻게 변할지 장담할 수 없어요, 이게.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데도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. 가진 게 없는 사람들, 궁지에 몰린 사람들. 어차피 극단적으로 갔기 때문에 뭐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뭐 달라지는 거 없다 해서 막 나간단 말이야.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런 이제 다중 채무자들,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을 조심하게 돼요. 그래서 잘 들으세요. 내가 돈이 없다, 내가 빚이 많다는 말은 달게 말하면 이 꼴 잃을 게 없는 사람이다. 사회적으로 뭔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다, 이렇게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을 기피하게 되고 피하게 될 겁니다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시비를 잘 거죠. 잃을 게 없다 보니 더욱 그런 것일수록. 예, 여러분 이거 쉽게 볼 수 있는 게 어디냐면 그 임대아파트예요. 임대아파트 가보면 낮에 술 드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. 술 먹는 사람들 많이 있어. 그래서 아파트 입구 쪽에 술 냄새가 진동을 해. 평상이나 아니면 벤치 같은 데 걸터 앉아가지고 술 먹는 사람들 많이 있어. 그래서 술 먹고 이제 만취 상태다 보니까 괜히 지나가면 시비 걸어. 막 헛소리하고 막 혼자 주저주저 돼. 그러다가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시비고 욕하고 그래요. 그 왜 그럴까요? 내가 지금 처지가 안 좋으니까, 내가 뭔가 되는 게 없으니까 그냥 뭔가 될 대로 되는 식이죠.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람들 많아질 거예요. 멘탈을 가누지 못한 사람들,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, 이성적이지 못한 사람이 느는 거야. 자본주의에서 감정적인 사람은요 항상 손해봅니다. 근데 그런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사람이 늘어난다는 거예요.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? 앞으로 사람을 볼 때 재정 상황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이건 남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. 남녀간의 관계에서도
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. 근데 이 여자가 외모는 괜찮은데 채무가 많아. 또 채무가 많으면 멘탈도 안 좋아요. 이거 따라갑니다. 예. 빚이 많은데 멘탈 좋은 사람 없어요. 대부분 우울증이 있다거나 약간 좀 집착이 심해. 연애 좀 해봤으면 다들 아실 거예요. 이게 무슨 말인지. 그러면 잠깐 만나고 안 만나게 돼요. 이 사람하고 같이 갈 생각이 없는 거지, 결혼까지. 앞으로 이런 걸 점점 따지게 될 겁니다. 단순히 결혼뿐만 아니라 연애에서도 따지게 될 거야. 친구끼리 만나면 따지게 될 겁니다. 앞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척도가 뭐냐 하면, 뭐 직업도 있겠지만, 채무 상황, 재정 능력 이런 것도 많이 따지게 될 겁니다. 왜냐? 그만큼 사람을 확실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. 물론 사람을 돈 가지고 따진다는 게 좀 치사하긴 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. 지금 그만큼 사람들이 좀 돈이 없고 감정적으로 좀 치우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으려면, 우리가 그런 사람한테 피해를 안 입으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. 따질 수밖에. 그래서 앞으로 돈도 없고 뭐 빚만 있고 이러면 어디 가서 이제 사람 대우 받는 건 포기하셔야 돼요. 친구들도 안 만나려 할 겁니다. 정말로. 그러니까 돈 가지고 계셔야 돼, 돈. 사람들이 그동안 돈 모으는 거 너무 게을리했어, 이게. 그 게을리하면 돈 모으는 걸 게을리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. 근데 그 대가는 엄청나게 세요. 잠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날 괴롭힙니다. 나이 먹고 돈이 없는 상태가 돼버리면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버는 돈 함부로 쓰지 마시고 잘 관리하시기 바라겠고, 빚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갚으세요. 갚으십시오. 아시겠죠? 자,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